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부터 공동 소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공동 소유는 민법에 공유, 총유, 합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과서나 이론서에는 개인법적이다, 개인성이 강하다, 단체성이 강하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는데 그 구별의 실익을 가지고서도 논의할 정도의 시험 출제는 되지 않고요. 합의 같은 경우는 조합이라고 읽으십시오. 조합. 조합은 뭐냐면 우리가 동업계약 있죠. 동업계약. 합의는 조합이고 조합의 예로서는 동업계약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총유 같은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인데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다가 실질적으로 어느 경우인가? 교회 몇 가지 판례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공유 우리가 아파트 주택을 살 때 부부가 공동으로 사는 경우 아니면 상속인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무언가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와 차이점은 뭐냐면 동업계약은 어떠한 공동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업계약은 여러분이 동업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업계약은 어떠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차이만 좀 기억하시고요. 다만 가장 핵심 요소는 공유고 공유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어렵습니다. 합의 총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포인트가. 따라서 총유 합의는 기출, 그러니까 조문에서 기출이 잘 되는 부분만 잘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유란 지분에 의하여 특징은 지분이 있습니다. 수인이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그래서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소유권이든 등기 목적 쓰고 공유자 A, 공유자 B, 권리자 항목 확인에 권리자 항목 이하에 공유자가 2명이면 A, B 쓰고 지분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분이 기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는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공유의 특징은 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핵심인데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63조 그리고 지금부터 언급되는 법조문은 달달달 외우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강조드립니다. 법조문 외우십시오. 자, 먼저 공유 지분 처분과 공유분의 사용수익 됐습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강의 들으실 때 나오죠? 자, 공유자 지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할 개명이 뭐죠? 이건 지분이에요. 공유물 처분이라는 개념을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유 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은 달리 취급한다. 자, 이쯤에서는 그 정도의 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분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볼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설이 하나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해서 공유자들이 나눠 가진답니다. 예컨대 피자 한 판을 나눠 가져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양적 분할입니다. 그런데 양적 분할된 소유권이잖아요. 양적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한 조각도 피자죠. 여러분이 이 피자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인데 나눌 때도 소유권이죠. 나눠진 것도 다 소유권이에요. 즉, 이 말은 지분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인데 여러분 소유권의 특징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사용수익 처분 권능. 자, 처분은 이제 공유분의 사용수익 파트니까 이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게 사용수익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데 지분도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권능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을 표현한 게 바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의미는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이 특징인 사용 수익 권능은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분권도 소유권이다, 소유권의 특징은 사용 수익이다, 이 의미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해서 안 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출 33에 지분 비율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표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 지분으로. 지분이 그러니까 지분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공유물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분이라는 것은 특정이 안 됐어요. 이 공유물 전체를 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 지식이 없으면 공유물이 있으면 쪼개서 요만큼만 쓰니까 지분 비율도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권은 소유권을 양쪽으로 귀속하고 있지만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이거는 좀 감으로 알겠어. 나눠서 내가 이만큼 쪼개서 쓰는 게 아니구나. 그냥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소유권이기 때문에 전체를 쓰고 있구나. 다만 다른 사람도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용 수익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자, 33에서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자, 이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에 각 공유자 병이 있는데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가졌다는 겁니다. 공유자가.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죠. 이걸 교환하는 것은 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죠. 공유물 처분이 아니죠. 이거는요. 가불병 사이에 지분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분권의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의 처분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처분할 수 있고 제약이 없죠. 그냥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 지분. 갑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가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공유물 처분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구별을 하시고요. 공유 지분의 처분에는 단독으로 간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공유의 처분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이 처분이 단독으로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유를 할 때는 아는 사람들끼리 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불편한 동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지분 처분을 단독으로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책으로 다른 공유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뭐냐면 그런 거 싫으면 갑이 바뀌었어요. 나 불편한 동거 싫어. 그러면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 상대로 이 공유물 분할 각자 갖자. 분할 청구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분이 담보권으로 넘어갔어요. 경매 넘어갔어요. 강제 집행. 그럴 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민사집행법상 되게 중요한 권능인데 아시는 분들은 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런 제도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험은 출제는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3조 애우시합니다. 다음. 자,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공유물입니다. 공유 지분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 변경. 이제 애우시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나 경유하지 못한다.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기출이 됩니다. 64조. 그 다음에 265조. 관리 보존. 제가 빨리 넘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본 다음에
뭔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관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263조, 264조, 265조 상당히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자, 방금 처분 변경, 관리 보존 263 이게 처분 변경 264조, 관리 보존이 265조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렇게 뭔가 많이 쓴 건 처음일 거예요. 이 내용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꼭 암기를 하십시오. 이게 머리에 숙지가 되어야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풀 때마다 헤맵니다. 제가 지금 공유 시작하면서 언급된 단어들, 문장들은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처분 변경. 법조문에는 처분 변경 시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공유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의 처분 변경입니다. 그러면 처분이 뭘까? 양도. 넘겨주는 건 파는 겁니다. 쉽게 해서. 또 하나 담보권 설정입니다. 용의 물권과 관리에서는 관리에 나오는 임대와 관련해서 학설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또 시험이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런 양도나 담보권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구나. 이 정도의 감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변경, 뭐 설명을 하는데 변경 자체를 가지고 지문은 집중되지 않습니다. 나오면 항상 처분입니다. 다만 변경, 처분 변경 한 세트는 알고 계십시오. 관리, 이제 관리, 보존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관리 보존이 있는데, 자, 관리, 잠시만요. 관리 보존이 있습니다. 이 법률상 관리행위는 이용행위, 계량행위, 보존행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개념에는. 근데 공유물에 관련돼서는 관리행위와 보존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 공유물에서는 관리와 보존을 구별하고 있구나. 그러면 관리행위가 뭐고 보존이 뭔가가 이제 개념을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는 이용, 계량, 뭐라고요? 이용, 계량. 그럼 이용하면 떠올릴 게 있습니다. 사용, 수익. 아, 사용, 수익은 뭐다? 이용이고 이용은 관리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머리에 숙지를 시키셔야 합니다. 계량, 계량한다는 것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다. 근데 시험에 계량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가치 증대, 아, 이런 거구나. 이용 계량에는 265조에 뭐라고 하냐면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죠. 다른 공유자가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이겠죠. 1명이면 1명이고. 그런데 관리는 과반수면 됩니다. 지분별로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공유자는 2명, 3명, 4명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라는 요건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지분 과반수 결정. 뭐가요? 관리행위가. 관리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이용, 계량. 계량은 가치 증대. 이용은 뭐라고 했죠? 사용, 수익. 이렇게 딱딱딱 입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개념이 나와요.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대법원 판례 때도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 2분의 1, 과반수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가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2분의 1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뭘까요?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이걸 머리에 숙지를 시키셔야 합니다. 2분의 1은 과반수인가요? 소수인가요? 소수 지분권자이다. 자, 지분 과반수 결정. 우리가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관리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협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가 누군가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고 소수 지분권자만 여러 명 존재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하겠죠. 제가 어떤 걸 의미하려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딱 한 명 존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협의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에서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다. 그러면 공유자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과반수 넘어요. 3분의 2.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기가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개념적으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게 뭐냐면 별표 쳤죠? 자, 따라 읽어보십시오.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혼자 쓰는 겁니다. 공유물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물 전체를 혼자서 쓰거나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혼자 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쓰게. 전부나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는 뭐다? 관리 방법으로 사용이잖아요. 사용은 관리입니다. 근데 관리는 어떻게 결정한다? 지분 과반수 결정되죠. 그래서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이 문장 자체를 암기를 하십시오.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줄줄줄 외우셔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제3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도 적법하다. 이 두 가지를 달달달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 배타적 독점적 사용은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또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제3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도 적법하다. 왜냐하면 사용행위는 관리예요. 관리는 사용행위가 포인트예요. 배타적 독점적에 포인트를 붙이면 변호사님 좀 전에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지만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이 지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 방법으로 적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관리행위가 구체적으로 이용, 계량 행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공유물을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해주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을 얻는 거죠. 또 하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해당됩니다. 이용시킨 것을 끝내는 것도 뭐다? 관리행위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관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분 과반수로 결정돼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나오는 것들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갱신거절통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배우셨으면 임대인은 갱신거절통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갱신거절통지가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해지예요. 갱신거절통지는 장래에 향해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약이 종료된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해지에 적합한 딱 같은 해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지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해지와 유사한 걸 파악하기 때문에 앞에서 해지의 경우에 관리행위죠. 갱신거절통지도 해지의 효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관리행위에 해당되고 관리행위 되면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다. 이 흐름이 딱딱딱 나와야 합니다.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해서. 그럼 비교할 게 있습니다. 나대지의 건물 신축. 나대지는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나대지의 건물 신축하는 거. 그럼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행위는 이용 계량 행위인데
이용 계량 행위가 처분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건물을 신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변경이나 처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이 지문이 잘 나와요. 나대지의 건물 신축은 관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에 해당된다? 처분 변경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관리 행위냐 처분 변경이냐에 따라서 요하는 요건이 다르죠. 자, 보존한다. 이거는 가치를 보존한다.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보존은 뭐라? 멸실 훼손을 방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면 멸실 훼손을 방지하여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증대하고는 다르죠. 계량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고 보존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멸실 훼손을 방지해서. 중요한 거 뭐냐면 단독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존행위라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축적 의미가 뭐냐면, 자, 공유 지분권자도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자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보존행위에 관련해서. 그러면 단독 소유 때는 물건 자체 다 받는 게 납득이 돼요. 그런데 공유물이 지분권자가 혼자서 공유물 전체를 반환을 구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건물이든 토지든.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분권자는 양쪽으로 쪼개서 가지고 있잖아요. 피자 생각하십시오. 피자가 이만큼 있어요. 나눴어요. 근데 이 피자를 누군가가 제3자가 가져갔어요. 그럼 돌려달라고 했을 때 내 지분이 이만큼 하고 있으면 이만큼만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출발점인데 보존행위 개념이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법리를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서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항상 쟁점은 보존행위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냐,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보존행위에 해당되면 단독을 할 수가 있고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단독을 못한다는,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보존입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행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 보존행위를 단독 할 수가 있냐면 긴급성이 필요하고, 그건 아까 피자를 뺏기는 경우 그냥 긴급하잖아요. 그리고 피자를 이제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피자 전체를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쉽게 생겨서 내 것만 달라는 게 아니라 피자 전체 다 줘. 그럼 다른 공유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고마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뭐냐면, 만약에 단독으로 뭔가를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게 다른 공유자한테 피해를 끼친다. 그럼 못한다는 그 관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혹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그 개념을 알아들을 겁니다. 보존행위 더 나아가겠습니다. 보존행위는 반환의 문제가 하나 이슈가 돼요. 반환, 돌려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보존행위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근거가 보존행위 265조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한다. 근거에서 반환 청구인데, 반환 청구는 공유자겠죠. 단독으로 하는 거고, 상대방은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제3자가 공유자가 아닌 사람이겠죠. 제3자라면 공유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유물을 불법으로 존입한다. 아까 피자를 제3자가 뺏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고민이 없습니다. 단독으로 265조의 보조 단서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뭐를? 공유물 전체, 피자 전체를, 피자 한 판 전체를 돌려주세요를 할 수 있으면 누구 상대에서는 제3자,
누구든지 공유자는 누구든지 단독으로 피자 한 판을 제3자를 상대로 해서 피자 한 판을 다 뺏어간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제3자를 공유자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공유자냐 제3자가 공유자이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공유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피자 전체를 돌려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65조 보존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피자 한 판 다 돌려받으면 다른 공유자가 고맙다고 하겠죠. 자, 그렇게 좀 연결해 주십시오. 에우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자 생각하면 공유자 한 명이 혼자서 다 가져간 거예요. 다들 배를 꼴꼴 굽는데 배고픈 상황에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여기서는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과반수, 피자를 예를 들었을 때 3분의 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예컨대 그 사람이 사용한 거.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 지금 배타적 독점적 사용이라는 게 있죠. 사용하면 뭘 떠올려야겠죠? 관리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독점적 사용하는 것은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 지분권자 있으면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 있겠죠? 그쵸? 한 사람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소수 지분권자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소수 지분권자는 이 사람을 상대로 돌려줘 아니면 방해 제거 정권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하시라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의 경우 2분의 1이나 3분의 1이겠죠. 2분의 1도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소수 지분권이면 3분의 1을 가정할게요. 그럼 과반수 지분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과반수 지분권자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3분의 1가 과반수가 있고 3분의 1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3분의 1이 피자 한 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3분의 2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야, 나 과반수 지분권자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관리 행위에 해당되고 그 관리 행위는 지분권의 과반수 결정돼. 그럼 내가 혼자서 결정할게. 그거 나한테 줘.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 방법으로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이거 줘. 아니면 방해를 제거하는 그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그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는 게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논점이 없어요. 당연한 논리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과반수에 대해서는. 근데는 핵심은 이거예요.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 즉 소수 지분권자 개념 내 소수, 소수 대 소수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이슈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수 지분 쟁점은 그겁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 3분의 1이 피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3분의 3분의 1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3분의 1이 그걸 갖고 있는 3분의 1 상대로서 피자 돌려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냐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수 지분권자는 보존 행위를 이유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의 뭐라고요? 소수 지분권자는 보존 행위를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존 행위를 이유로 인도 청구를 못한다. 이 부분들이 가장 출제 포인트입니다. 애우셔합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 이렇게 읽어갑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현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 행위의 이유로 피자 돌려줘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214조에 기초한 배제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존 행위가 아니라 214조 뭐죠? 지분도 제가 소유권이라고 했습니까?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방해 제거를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인도 청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변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결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소수 지분권자와 소수 지분권자, 요 지문들은 가반수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큰 쟁점은 아닌데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사안입니다.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자 2분의 1씩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씩 갖고 있는 갑과 을은 과반수 지분권자입니까? 소수입니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갑과 을은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아, 소수 지분권자 사이의 문제구나. 그런데 이 공동을 소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소나무도 심고 소나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시설물도 만들고 해서 혼자서 쓰는 거예요. 갑과 상의도 없이 임의로 혼자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화가 났어요. 왜냐? 자기랑 상의가 없이 혼자서 이 땅을 다 쓰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열 받겠죠?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겠죠?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야, 이거 돌려줘 나한테. 다시 너 이거 다 철거해 놨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던 상태로 만들어 놔. 그게 인도 청구예요. 나도 쓸 수 있게 상태를 만들어 놔서 나한테 넘겨줘. 다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놔. 그게 인도 청구인데, 인도 청구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봐야죠? 일단은 지분권이 과반수냐 소수냐를 살펴봅니다. 근데 소수죠. 을도 소수죠. 그럼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해서 보존 행위를 이유로 인도 청구할 수 있냐가 쟁점입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했죠. 보존 행위를 이유로 인도 청구를 못한다. 대신에 뭘 할 수 있다죠? 갑은 214조를 기초로 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해 배제 청구가 뭐냐? 야, 여기 다 철거해. 이거 너 수거해 가. 나무들 다 뽑아서 다른 데 심어놓고 여기 나무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들 다 가져가. 지상물 수거해 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물 다 없애버리면 인도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판례는 굳이 인도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대 의견도 있어요. 종전의 입장처럼 보존 행위를 이유로 인도 청구도 가능하다고는 입장도 있지만 지금은 뭐다? 인도 청구는 못하고 방해 배제 청구. 뭘 기초로 보존 행위 이유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출제는 안 되지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214조를 기초로 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야, 지상물 다 나무 다 뽑아가. 이 그림을 좀 연상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하나만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방해 제거가 있습니다. 자, 방해 제거. 반환 청구의 문제 있잖아요. 방해 제거는 뭐냐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관련된 겁니다. 즉 등기부상 원칙은 갑, 을, 병이 공동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됐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불병 입장에서 이걸 말소를 시켜야겠죠. 요거를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가불병이 있다가 삼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부에서 원래 가불병 공유로 되어 있는데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제3자 자기 명의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불병은 단독으로, 근거는 보존행위를 이유로 3자 명의 등기 전부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죠.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이유로 함께 해야 돼요? 아니라 단독으로 갑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을 혼자서 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없어지면 누구 상태로 와요? 가불병 상태로 오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존행위입니다. 가치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가을병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공유자주 한 명이 병이 단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유자주 한 명,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고 병인데 가을병이 돼 있는 것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단독으로 넘겨받은 겁니다. 방법은 갑의 지분을 이렇게 넘기고 을의 지분을 넘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이 무효되기 때문에 변 단독 명의는 효력이 없어요. 그럼 등기 말소를 하겠죠. 그럼 보존행위를 이유로 해야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3자일 때는 다 말소시킨다고 했죠. 여기선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병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제한 나머지 공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전체 말소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분을 제한 나머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3자와 3자가 아닌 경우는 공유자인 경우 구분해서 전부 말소냐 아니면 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제한한 나머지 공유 지분을 말소하느냐는 차이를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것보단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 사례가 이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묻지는 말아 주십시오. 눈에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전부 말소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분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제가 판서를 하면서 봤습니다. 이제 다음 잠깐 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초지문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공유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습하시면서 이 제가 강조드렸던 개념들을 꼭 머리에 달달달달달 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